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했던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뉴욕 시내 대부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유가 및 식료품값 폭등으로 미국 한 가구당 최소 3,000달러를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아시아인이 지하철역에서 용의자와 부딪힌 후 망치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접수됐습니다. Hi,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have an important update about life-saving COVID-19 treatments. First, don't delay.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start it as soon as you get sick.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19. Secon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avoid getting worse. Everyone wants to feel better fast when they're sick, and COVID treatments do that. Third, treatment is available to New Yorkers who are 12 and older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urth,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now they're easier to get than ever. Treatments come as an injection or pills, and now we can deliver the pills to your door within hours. Lastly, remember, treatment is not a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ting vaccinated and boosted is still the best way to decrease your chance of getting COVID-19.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 is the best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했던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98% 개표 기준으로 48.59%, 1,604만 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 1,578만 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6만 표에 불과합니다. 환호 속에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들어선 윤 당선인은 뜨거운 열정적인 레이스였다며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느꼈고 이 결과는 우리의 승리라기보단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긴 지 5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1년 만에 차기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됩니다. 한편 해외 주류 언론들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을 펼친 한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는 한국 외교에 중대한 의미가 있지만 유권자들은 집값 상승, 취업난, 젠더 갈등 등 국내 사안에 주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 도심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배로 상승했다며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뉴욕 시내 대부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영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뉴욕시 휘발유 가격은 4달러를 돌파, 일부 주유소는 4달러 50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 잉그루드의 루투사 선상의 한 주유소는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4달러 95센트를 기록, 조만간 5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러시아의 고통을 주려던 원유 금수 조치가 미국인들에게 되레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전문가는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교통량은 2%씩 줄어든다. 지난 2008년 휘발유가 30% 올랐을 때 교통량은 3% 이상 감소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한 뉴욕시는 교통량이 6에서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전철 및 버스 승객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미국 한 가구당 최소 3,000달러가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는 올해 가구당 휘발유값 폭등으로 연 2,000달러, 식료품값 폭등으로 1,000달러 등 올 한 해 최소 3,000달러를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연구소 야데닐 리서치는 최근 유가 상승 등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휘발유 값으로 조사되는 등 올해 3,000달러 이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부 근로자들은 차에 기름을 채울 것이냐, 식료품을 살 것이냐는 갈림길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캐피탈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소비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으며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과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응답자의 50%가 외식, 쇼핑, 여가 활동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한 아시아인이 지하철역에서 용의자와 부딪힌 후 망치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은 8일 오후 9시 15분경 14번 가역의 2호선 플랫폼에서 용의자와 실수로 부딪힌 후 발생했습니다. 29세의 한 지하철 탑승객은 첼시 지하철역에서 용의자와 부딪혔고 두 사람 간 말이 오가던 중 용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이 공격 이후 피해자는 다시 의식을 되찾아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도보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약 30세로 추정되며 키는 6피트 2인치 정도로 호리호리한 체격입니다. 또 가발을 썼고 보라색 립스틱을 발랐으며 빨간색과 흰색의 자켓 및 청바지를 입고 토트백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아시아인이었으며 NYPD는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이 폭행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연준이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에 극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 등 정부기관의 디지털 달러 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 접근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담보로 하고 법정화폐로 취급되는 달러와 CBCD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와이주가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 미국 50개 주 모두가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이 하와이주 지사는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주가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마지막으로 해제함에 따라 미국 50개 주 모두가 이달 말이면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됩니다. 그러나 하와이주는 학교 실내와 의료시설, 교도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가 49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공개하고 재산세 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트렌튼의 주의회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2022에서 2023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에 증세를 하지 않고 대규모 재산세 경감, 로컬 학군 대상 주정부 지원금 확대, 불법 체류자 대상 $500 현금 추가 지원, 주정부 각종 수수료 1년 면제 등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부터 3년간 180만 가구에 환급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 첫 해에 $9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700 환급,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세입자에게 평균 $250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또 재산세 경감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교육 예산 부족을 우려 주정부 지원금을 전년보다 $6억 5천만 달러 늘려서 $99억 2천만 달러를 배정했고 무상 프리킨더가든 예산을 $6,800만 달러 증액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 $31억 달러 중 $5,300만 달러를 불체자 현금 지원에 $3억 500만 달러를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했으며 1,3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시간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전 거래일 1,227.1원보다 9.9원 상승한 1,23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1,215.8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율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1,3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 13일 이후 12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 등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의 최측근 참모들이 뉴욕 시장에 버금갈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의 연봉이 25만 9천 달러지만 그의 최측근 참모들도 시장 연봉에 맞먹는 거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아담스 시장의 수석 고문인 루이스 마틴은 연봉이 25만 2천 달러로 시장에 맞먹는 수준이며 프랭크 캐런 비서실장 역시 연봉이 25만 2천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 보루장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또 뉴욕시경 부국장 출신인 필립 뱅크스 뉴욕시 부시장 역시 25만 2천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장실 산하 커뮤니티 파트너십 담당 선임 고문 페르난도 카브레라는 22만 8천 달러, 공보비서 레비는 20만 달러, 메난시 시피로가 20만 1천 달러, 맥스웰 영이 21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은 미국 남성이 이식 수술 후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메릴랜드 병원이 57세의 데이비드 베넷이 8일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상태가 며칠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의 아들은 마지막 시도로 돼지 심장 이식 실험을 한 병원을 칭송하며 이식할 장기 부족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식 수술 후 베넷의 아들은 이식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우리는 베넷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끝까지 싸운 용감하고 고귀한 환자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시간 10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1일차와 7일차 등 2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 한 번으로 줄이고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받도록 했습니다.
영국 앤드류 왕자가 버지니아 주프레에게 약 1,6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고 소송 종결에 합의함에 따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맨해튼의 러시아 정부 홍보센터를 설립, 운영해온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 여성이 어제 연방검찰의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하는 사적 형벌인 린치를 연방증오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달 하원에 이어 어제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뉴저지주 롱브랜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제작, 판매한 50세 경찰에게 징역 10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일 20세 여자친구를 납치, 뉴저지로 도주했던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23세 남성이 어제 뉴저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 헝가리 국경지대로 떠났습니다. 뉴욕주 출신 5명을 포함 연방 하원 의원 24명이 대학 학자금 부채를 갚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화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